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 99%가 구독을 안 누르셨다는 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후회하는 남주 좋아하시나요? 지난 날을 후회하며 모래밭을 굴렁쇠 마냥 구르는 남주들 좋아하시냐고요? 네, 전 좋아합니다. 매력 철철 흐르는 후회 남주 웹툰 추천 들어갑니다. 첫 작품은 다음 웹툰에서 연재 중인 유리의 벽입니다. 주인공 릴리는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는 메트로놈처럼 뻔한 귀족의 삶에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귀족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음악교사 에드워드에게 한눈에 반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드워드는 겉으론 친절하고 매너 좋은 신사의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속으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귀족을 경멸하는데요. 순수한 릴리의 행동도 위선으로 보고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가집니다. 결국 릴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모든 말로 까버리기까지 하죠. 후회할 줄도 모르고. 후에 릴리의 가문은 몰락하고 에드워드는 사업의 성공을 기반 삼아 귀족이 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릴리는 에드워드 집안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 뒤는 아시겠죠? 다양한 사건으로 남주는 점점 릴며들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우리를 흐뭇하게 한답니다. 귀족에 대한 편견을 가진 남자, 그리고 오만하게 보이는 여자.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남녀를 바꾼 느낌이지 않나요? 환생과 회기도 없는 전통 시대물이다 보니 드라마 브리저튼 느낌도 나고요. 덕분에 묘하게 몰입이 잘 돼요. 마법으로 손쉽게 위기를 극복해버리는 소리도 없고 미래를 모르는 위기도 겪고 몸으로 극복하는 내용도 종종 등장합니다. 뭔가 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여자 귀족이 사랑하는 평민,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벽을 넘는 사랑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두 사람 신분을 뒤집어버리는 것도 뻔한 클리셰에서 비튼 이야기고요. 에드워드는 입체적이다 못해 VR 같은 캐릭터입니다. 특히 서서히 변하는 에드워드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반에서 땅을 치실 겁니다. 후회남주 얼른 보러 가세요. 하지만 완결이 안 난 상태로 장기 휴재 중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작가님, 쓸고들인 제키씨가 외로워하고 있어요. 얼른 돌아오세요. 다음은 네이버 금요 웹툰 현관 맛집으로 유명한 고래별입니다. 배경은 1926년 일제강점기. 벌써 비극 냄새 나죠? 친일파 지원의 몸종 수아가 총을 맞고 바다에 빠진 독립운동가 의원을 구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몸이 불편한 의원이 동료들에게 쪽지를 전해달라고 수아에게 부탁하고 쪽지를 전달하기 위해 장소에 도착한 수아는 들어선 안 될 결사단의 비밀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의원의 동료들, 결사단은 수아가 친일파 집안의 몸종이라는 이유로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수아를 죽이고자 양잿물을 건네는 인물이 고래별의 짠내나는 후회남 해수입니다. 첫 만남부터 이렇게 씁쓸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진짜 사약 아닐까요? 수아는 목숨을 건지지만 목소리를 잃고 후에 수아를 만난 해수는 수아의 목소리를 빼앗은 걸 후회하고 두고두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물론 수아도 해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둘의 감정은 단순히 호감,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증오, 의심, 호기심, 연민 이런 감정들이니까 오히려 사랑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뭔가 절대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관계,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관계랄까요? 이 관계는 어떻게 끝나게 될지 마침 완결이 났으니까 정주행 한번 달려보세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인 세계관이다 보니 행복한 사랑 이야기는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작품 당신의 이하를 돕기 위하여입니다. 블루밍 공작가의 사생아, 눈치란 하나도 없는 일중독자 윈터, 그리고 그와 결혼한 왕녀 바이올렛의 이야기인데요. 동명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정말 처절한 후회남주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웹툰인데요. 윈터는 이방인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항상 자기, 권력을 갖길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건 왕족과의 결혼. 마침 왕실엔 빚이 많았고 윈터는 왕실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정식 자기를 받는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왕녀 바이올렛과 결혼하게 되지만 왕실은 해체하게 되면서 윈터는 자기를 받지 못하고 일이 틀어집니다. 그 후로 윈터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과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느라 아내를 외로이 두는데요. 파티 참석은 물론 데이트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를 요구하면 막말을 해댑니다. 3년 동안 그런 취급을 받아온 바이올렛의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몸종, 시어머니에게까지 핍박받는 생활을 끝내고자 결국 자살을 택합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바이올렛과 윈터는 몸이 바뀐 채로 깨어나고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아직 이야기는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남주의 어포가 어마어마하죠. 초반엔 돈만 잘 벌지 눈치도 없고 다정하지도 않고 발끈하는 성격까지 가져서 막말도 많이 해요. 초반에 여주가 많이 구르는 편이죠. 그나마 윈터는 몸이 바뀌고 바이올렛이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생활하는지, 바이올렛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느끼고 후회하지만 이 정도 구르는 걸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윈터는 무슨 일을 하면 몸이 바뀌는지 모른 채 바이올렛에게 필요할 때마다 몸을 바꿔주기 요청하며 또다시 업보를 쌓아가는데요. 여주가 죽을 때마다 몸이 바뀐다는 걸 알았을 때 남주가 얼마나 구를지 상상이 가시나요? 후회물 처돌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다 보면 감정 묘사가 워낙 애절해서 짠한 눈물 포인트도 많아요. 그런데 오해물에서 오는 약간의 답답함,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후회남주 웹툰 3개를 추천드렸습니다. 웹소설에도 많은 후회남주가 있어서 웹소설까지 소개해드리면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웹툰만 소개해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웹소설도 한번 추천해볼게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